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석 도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파이스팍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주로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분석자들마다 자기가 주로 많이 쓰는 도구들도 있고요. 또는 그 분석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도구가 바뀌기도 합니다. 파이썬은 그 나름대로 특장점이 있죠. 딴 것보다 범용 언어이고, 그리고 범용 언어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방대한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R에서 패키지가 약 10,000개라고 하면 파이썬 경우에는 패키지가 약 한 6만 개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쪽을 따지면 물론 이제 그 범위는 상당히 축소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이제 그 파이스팍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오픈 소스와 상용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오픈 소스 경우에도 뭐 줄리아나 뭐 몇 가지가 특히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일반적으로 많이 써왔던 것은 오픈 소스 경우는 R하고 파이썬이고요. 각각의 특징이 있지요. 파이썬이 상당히 많이 그 보완이 되긴 했지만 통계 쪽으로는 아직 그 R을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R에 비해서는 시각 확인은 많이 약하고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보면 이 R과 파이썬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알파이2 같은 그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파이썬 내에서 R 함수를 호출해서 R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아주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상용 경우에는 또 아시다시피 뭐 매틀랩이나 이런 사스나 이런 통계 패키지 말고도 매틀랩 같은 것들이 이제 흔히들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중에 이제 우리는 파이썬을 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썬이라는 것은 그것만 해도 프로그래밍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목차만 쭉 잡아놨는데요. 이걸 통해서 약간 글쎄요. 한 3, 4분? 적어도 5분 이내에 파이썬을 한번 쭉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 아마 제가 말씀 듣기엔 약 100명 정도가 여기 참여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파이썬을 능숙하게 한다고 전제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파이썬 기초에 대한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목차와 주요한 항목을 일종의 리뷰 형식으로 요약 정리해보고 그리고 대신에 특히 이제 패키지나 일부 그 빅데이터 기능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2시간은 쭉 이론 얘기만 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좀 겸해볼까 합니다. 실습은 사실은 파이썬에 대한 실습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점검해보고 오늘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나콘다를 사용하려고 합니다만 아나콘다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버전이나 맥이나 리눅스 버전이 거의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특별한 뭐 학습이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리눅스에서 작업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파이썬 경우도 잠깐 요약한 다음에 실습은 리눅스에서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자 먼저 뭐 그렇게 진행해 보죠. 자 먼저 그 보통 한 학기 또는 2학기 정도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진행한다고 할 때 하는 얘기를 한 5분 정도에 줄여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은 우선 범용 언어이고요.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이썬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은 보통 다이내믹 타이핑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다이내믹 타이핑은 데이터 타입을 다이내믹하게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위크 타이핑이 아니고요. 스트롱 타이핑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 타입을 다이내믹 타이핑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선언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예컨대 캐릭터 타입 이용하다가 바로 스트링 타입을 가거나 아니면 인티저 플로팅 타입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볼 때는 아주 간편한 스크립트 언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죠. 자, 그다음에 기본 구문에서는 사실은 결국 이 구문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컴퓨터 언어는 타이핑 시스템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 타입에 기반한 각종 변수 그리고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면 수식 또는 표현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수행을 하면 바로 결과값을 가지죠. 그리고 변수와 익스프레션 그리고 연산자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이 여러 개 모이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반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함수를 지정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익스프레션과 그리고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이때 코드 재사용 반복되는 부분의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펑션과 클래스를 가진 클래스와 OOP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결국 이 범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데이터 스트럭처는 로우 레벨 언어와는 달리 very high level language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스트, 세트, 튜플, 딕셔너리와 같이 아주 고급 즉 일반 사용자라고 하면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엔드 유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 지금 말씀드린 것에는 예컨대 컨테이너 타입도 있고 그리고 세트나 딕셔너리 같이 키 밸류 매퍼 타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셋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스트럭처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함수 경우에는 def문을 통해서 함수를 진행을 하는데 항상 인덴트 되는 것이 4칸씩 들여쓰고 그 인덴테이션은 그냥 보기 좋은 읽기 쉬운 리더빌리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이 문법 체계의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덴테이션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흐름 제어는 뭐 if, elif, else 뭐 이런 것들이고 또 반복을 위한 while이나 for loo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모양으로 봐서는 다른 언어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문장과 함수와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독특하게 구성된 것이 리스트 컴프리헨전이라는 것인데 리스트 컴프리헨전은 예컨대 리스트 이 꺽쇠 괄호죠 또는 딕셔너리 이런 표시 안에 문장을 집어넣고 조건을 줌으로써 for loop이나 while loop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럴 경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루프, 반복문을 별도로 쓰지 않고도 한두 개 문장에서 아주 읽기 쉬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함수형 언어 기능을 이런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대용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패키지 이런 것들, 모듈,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클래스와 OOP에서는 사실은 클래스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벽하게 클래스와 OOP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 한 가지는 파이썬에서는 일체의 것들이 전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컨대 프리미티브 타입과 오브젝트 타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숫자, 하나의 문자도
오브젝트로 처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딸리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좀 눈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형 언어 기능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소위 first class citizen 그래서 다른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 함수의 기능을 굉장히 확장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는 소위 그 레이지 프로세싱이요. 그래서 바로바로 결과를 받아보지 않고 소위 그 지연된 딜레이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컨대 아주 엄청나게 큰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읽어드리면서 메모리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부분마다 그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예컨대 작은 PC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메모리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이지만 여기서 리눅스를 올리고 그리고 그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방대한 데이터를 읽어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로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읽지 않고 부분마다 잘라 읽어나가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점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모듈과 패키지는 각각의 그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펑션을 담고 있는 각각의 프로그램 파일을 모듈이라고 하고 패키지는 그런 모듈들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환경 변수나 이런 추가의 파일들이 모여서 디렉토리 단위로 구성되는 것이 이제 패키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파이썬의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파이썬을 얘기할 때는 파이썬의 코어 랭귀지 기능에다가 스탠더드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는데 스탠더드 라이브러리는 디스크엔 설치되어 있지만 메모리는 올라와 있지 않죠. 그래서 임포트만 하면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임포트문만 가지고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한 400개 정도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습 환경에 대한 말씀은 좀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상 환경의 얘기입니다.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파이썬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 백워드 호환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 버전이 3.8 버전이 나와 이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2.7, 2.0는 2.7까지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3.1, 3.5 등등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데 3.8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해서 3.1 버전에 그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다 돌아가지를 않거든요. 이것은 파이썬의 좀 공격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제공하는 것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여서요. 예컨대 파이썬 2.7용 가상 환경을 만들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파이썬 버전 2.7에 예컨대 넘파이나 팬더스의 버전도 동일하게 거기에 맞춰서 설치가 되고 만약에 3.5가 깔려 있다면 관련된 패키지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나 이런 것들도 3.5에 맞춰서 깔리고 3.8이라면 3.8에 맞춰서 관련된 패키지가 깔리고 이들 각각이 서로 병행 수행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물론 하나씩만 그 활성화가 됩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물론 이제 한 번에 하나씩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2.7을 쓰겠다라고 보면 이것들을 액티베이트 시킨 다음에 여기서 수행을 하다가 3.8이 필요하면 3.8을 액티베이트 시키면 3.8이 수행이 되고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스팍을 설치를 할 때 이제 몇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환경 구성을 좀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파이스팍을 그 PIP로요. 파이썬 그 인스톨레이션 패키지 형식으로 그렇게 작업을 할 때에는 파이썬 이 가상 환경을 생성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파이썬 가상 환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리눅스에 그 스팍도 설치를 할 예정이지만
우리 뒷부분에 후반에 그 스파크 응용에 가면은 주로 이제 파이스파크로 작업을 할 때 이 가상 환경에 설치된 파이스파크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실습 환경에 대한 가상 환경 부분도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생각보다는 길어졌습니다만 지금 파이썬 언어에 대한 것들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뭐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가급적 파이썬 기본 언어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학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때 앞장에서요. 파이썬은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이거는 파이썬을 단독으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는 뭐 이 파이썬 XY나 뭐 아나콘다나 등등과 같이 패키지로 설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어 언어 기능이 있고 그리고 파이썬의 스탠더드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필요하다면 확장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키지는 범용원으로서의 파이썬 경우에는 예컨대 보안이나 데이터베이스나 등등의 또 웹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개발된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분석 패키지에 대한 것들을 볼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스팍도 파이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패키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스팍의 입장에서 보면 스팍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AP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 래퍼 API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과 스팍이 서로 결합되는 것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방은 이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파이스팍을 이용하게 되면 스팍 범주 내에서도 이용하겠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파이썬 패키지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파이스팍을 이용하면서 만약에 딥러닝을 한다고 하면은요 여전히 그 이 스팍의 엠립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케라스를 통해서 텐서플로우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예컨대 파이스팍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는 물론 그 스팍의 HDFS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용할 때는 넘파이에 기반한 팬더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상당히 유사성을 갖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즉 확장을 위한 면 말고도 파이스팍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파이썬의 분석 패키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길게는 우리 보지 못하지만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고 정리는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 앞에 여러 패키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특히 데이터 분석 패키지만 놓고 보면은요. 여기 지금 몇 가지를 우리가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여기 지금 파이썬 as glue라는 얘기는 이게 범용어로서 갖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뭐 여러분들 줄리아 뭐 말씀드리셨는지 모르지만 또는 R 이런 것들은 분석 전용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예컨대 웹이나 DB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 파이썬으로 짜여져 있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기능들을 직접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 랭귀지로 진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투 랭귀지 프로블럼을 해결해서 일종의 그 접착제 역할로서의 파이썬이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죠. 말씀드린 파이썬의 코어 랭귀지 스탠더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파이썬 에코시스템에서는 모든 데이터 분석은 넘파이를 기본으로 합니다. 어쩌면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넘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 넘파이가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어쨌든 여기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넘파이가 있고 넘파이 위에 팬더스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팬더스는
패널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예요. 그러면 패널 데이터라는 게 뭐냐? 패널 데이터는 보통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얘기할 때 시계열 데이터의 그 이 범용 기능 이런 것들을 패널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x축 y축으로 놓고 볼까요? 그럼 x축에 시간이 있어요. 시분 초 뭐 어떤 건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시계열 데이터 아닙니까? 근데 월별 소비자 동향 이런 것들이요. 자, 이것은 데이터로 놓고 보면 일종의 그 시계열 데이터로서 시간축의 데이터가 있고 타임 스탬프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로 데이터가 있고 이게 시계열 데이터라면 시간축에 의해서 여기에 의거해서 이 로 데이터가 예컨대 소비자 동향뿐만 아니라 예컨대 그 경기 지수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럼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패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팬더스는 그런 패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만들어진 기능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뭐 패널 데이터를 존재로 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뭐 역시 또 팬더스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럴립은 매틀랩을 본따서 만든 플러팅 라이브러리예요. 플러팅이라는 것은 X축, Y축의 플롯, 즉 점을 찍는다는 의미거든요. 즉 시각화 도구이다 하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유저나 뭐 경영층 보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분석자의 다차원 분석을 위한 그런 시각화 도구가 매트럴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이파이는 사이언티픽 컴퓨팅 과학기술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파이 안에 사이파이 프로젝트가 있고 이 안에 6개인가의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 6개의 라이브러리 사이파이.org에 있는 6개의 패키지가 넘파이, 팬더스, 매트럴립, 심파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약 한 6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독립적으로 사이파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파이 라이브러리는 이것도 한 20개의 세부 모듈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파이에서 근데 미적분이나 또는 뭐 시그널 어널리시스나 뭐 그 푸리에 변환이라든지 이런 과학 기술을 위한 전문적인 라이브러리들이 제공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위에 C번은 매트럴립의 확장판. 그다음에 스탯스 모델은 사이파이에도 사이파이.stats가 있어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통계 분석을 위한 즉 R이나 또는 뭐 SPSS, SAS 이런 기능들에 버금가는 통계 분석을 위한 것인 스탯스 모델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나와 있지 않은 몇 개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컨대 이 빠져 있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죠. 사이킷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컴퓨팅 키트 머신 러닝. 그래서 사이킷런은 이 위에서 동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머신 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아주 방대한 것이 있죠. 자,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밑에 써야겠네요.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토치라든지 하는 것들이 딥러닝 및 AI 분석을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로 이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카페시아노 같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분석을 위한 그 패키지이고 이것들이 서로 엮여서 동작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또 프레임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에 파이썬보다는 좀 더 우리 파이스팍 관점에서 봐서는 좀 더 가까워 있는 그런 것이니까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넘파이 같은 경우도 뭐 방대합니다만 넘파이나 팬더스 모두 한두 개의 슬라이드로 잠깐 요약을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자,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ND 어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ND 어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파이썬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2, 30가지 데이터 스트럭처가 지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이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가 어레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어레이하고 어레이 점하고 여러 가지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기본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의 리스트 튜플 같은 것들이 예컨대 캐릭터나 인티저나 로지컬 변수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쓸 수 있다면 파이썬의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어레이에서는 일반 어레이요. 그러니까 C나 자바나 C++에 제공되는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 타입을 가져야죠. 모두 인티저이거나 모두 로지컬 타입이거나 등등이어야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한 것인데, 자, 이런 어레이를 확장해서 아예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용으로 확장한 것이 ND 어레이. ND 어레이라는 것은 N 디멘셔널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ND 어레이로 만들고 나면, 즉 ND 어레이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차원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차원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형태의 어레이가 ND 어레이라는 겁니다. 그 ND 어레이, 그 다차원 데이터의 특징을 갖는 성능 개선을 위한 그런 특징들이 무엇이냐? 예컨대 메타데이터 관리와 실제 데이터를 별도의 공간에서 메모리 공간에서 이용을 하고 컨피규어스 메모리를 이용하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각 D 타입을 데이터 타입을 별도로 지정해서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 타입만을 갖는 것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개선, 다차원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런 축이요, 엑시스요. 2차원 데이터면 X축, Y축, 3차원이면 Z축, 4차원은 그것의 반복 횟수 등등 이 엑시스로 소위 이제 트래버서라는 뭐 이런 기능들을 특히 아주 최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N 디멘셔널로 처리하는 것인데요. 우리 뒤에 머신러닝을 할 때 보겠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테이블 데이터가 있다고 치죠. 그런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에는 만약에 이 컬럼이 50개의 컬럼이면 50 디멘전, 50차원의 데이터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50차원의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 ND 어레이를 이용하면 그런 다차원 데이터로 아주 성능 좋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길게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첨부시키자면 이렇게 ND 어레이로 이용하는 것을 보통 그 기계학습이나 머신러닝에서는 텐서라고 부릅니다. 즉 1차원 데이터는 스칼라 데이터고요. 2차원 데이터는 벡터 데이터이고 0차원, 1차원, 2차원 데이터는 매트릭스죠. 3차원은 3디멘셔널, 4디멘셔널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범용으로, 그러니까 지네릭한 표현으로 볼 때 0차원의 텐서, 1차원의 텐서, 2차원, 3차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즉 ND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런 다차원 텐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여기에 각종 연산을 위한 연산자와 함수 메소드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예컨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고요. 특히 예컨대 선형 함수라든지 선형 대수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쪽의 넘파이의 역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팬더스를 보겠습니다. 팬더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각각 그 주요한 몇 가지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들에 대해서 뭐 또 간단하게 리눅스 환경에서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스는 말씀드린 패널 데이터 시스템이고 결국 전부 팬더스에서는 모든 데이터는 ND 어레이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ND 어레이가 있어야만 팬더스가 돌아가겠죠. 그런데 팬더스는
ND어레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냐면 일종의 앱스트랙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앱스트랙션 했다는 얘기는 보다도 쓰기 좋도록. 그래서 데이터를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리즈도 데이터 프레임의 특수한 형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은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진 데이터이고요. 그렇게 보면 각각의 컬럼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예컨대 컬럼이 20개 있는 데이터면 20개의 시리즈를 묶어 놓은 것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엑셀처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처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엑셀이 가진 모든 기능, 엑셀이 가진 기능이라고 하면 엑셀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싱글 유저용이고 또 무언가 셀별로 함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업데이트라고 하면 그것이 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펜더스를 이용하고 여기에 파이썬 함수를 적용하면 펜더스는 엑셀이 가진 모든 기능, 심지어는 예컨대 피벗 기능이라든지 등등을 비롯해서 엑셀의 거의 모든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도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 있죠. 데이터베이스의 SQL문을 이용하는 것들도 거의 100% 펜더스의 기능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더스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엑셀의 모든 기능,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면서 기본적으로 ND어레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주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컨대 앞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입수하고 데이터 언더스탠딩, 그다음에 데이터 클리닝, 그다음에 모델링, 모델 이밸루에이션, 디플로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앞에서 따로따로 근데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오고 뭔가 다른 이 데이터 정제 도구를 쓰고 그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어떤 데이터를 피처로 삼을 것이냐 이런 것들 각각을 독립된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전체를 넘파이, 펜더스, 파이썬을 이용해서 모든 절차를 자동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얘기할 때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작업을 파이썬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특징이 자동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감사를 할 수 있고요. 누가 왜 데이터를 어떻게 고쳤는지 하는 것들을 전부 흔적을 우리가 남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요. 특히 많은 분들 아마 사용해 보셨겠지만 펜더스 특히 이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를 뒤에서 보겠는데요.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파이썬하고 빅데이터,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싱글 유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와 그 위에서 이용하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얘기와 이걸 비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파크나 하둡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썬을 그냥 PC에서만 이용할 때 이때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수백 대의 서버를 두고 그리고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뭐 돈의 문제도 있지만 예컨대 그렇게 클러스터를 관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요. 이런 보안이나 리눅스 설치하고 네트워크 관리하고 뭐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 예컨대 상대적으로 소규모 그 조직에서 데이터 분석 팀이 있는데 데이터 분석 팀이 별도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할 때 이럴 때는 가급적 빅데이터 플랫폼 이전에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 유저로 이용할 때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의 몇 가지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여기에 잠깐요. 뒤에 제가 몇 가지 빠뜨렸던 것 같으네요. 이렇게 보죠.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앞에서 봤던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같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빅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을 것처럼 큰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수하지 않고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드렸죠. 다른 한편에서는 어싱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어싱크로노스라는 것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스테이트마다 스테이트를 고정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예컨대 어떤 작업을 수행시키고 그리고 다음 작업은 이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수행시키는 상태에서 별도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비동기형 프로그래밍도 파이썬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멀티 스레딩 같은 이런 기능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파이썬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일정한 기능들이 제공된다면 그걸 이용해서 함수를 주된 컨스트럭터로 주된 요소로 삼아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것도 빅데이터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건 단독형으로도 그럴 뿐더러 특히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능은 스파크에서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우리 보겠지만 스파크는 스칼라라는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스칼라라는 언어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아주 유명한 언어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근데 코어가 스칼라로 만들어졌지만 파이썬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파이썬 API도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능들을 많이 이용했고요. 우리가 사용할 때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 잠깐 제가 얘기 드린 기억이 나네요. 펑셔널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으로 1등 시민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확장 기능이 아니라 기본 기능이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패러럴라이징 즉 병렬 처리 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이 병렬 처리가 패러럴라이징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팩터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일일이 예컨대 거대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 데이터셋을 루프를 동원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각 항목마다 반복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면 그런 벡터라이제이션을 아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죠. 파이스파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 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뭐 긴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이고 하이 오더 펑션이라는 얘기는 예컨대 함수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함수가 있으면 함수 시그너처죠. 함수 이름과 뭔가 아규먼트를 주고 본문이 있습니다. 이걸 수행을 시키면 리턴문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때 아규먼트로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리턴에
결과값이 아니라 함수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문장 안에 함수 안에 함수. 그래서 inner function, outer function 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죠. 이건 뭐 단순히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때마다 자신의 스테이트, 자신보다 한 단계 위인 차상위의 스테이트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액세스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서요. 파이썬은 원래 만들어질 때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OOP는 원래부터 아주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기능을 확장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칼라에서도 그 파이썬 API를 만드는데 아주 상당히 효과적으로 만들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뒤에서 이제 파이스파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뒷 슬라이드에는 그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서의 본격적인 기능 이전에도 그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쉽게 이용한다 함은 우리가 나중에 파이스팍을 이용할 때 바로바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자주 이용할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나열해 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람다 함수예요. 앞에 람다 패턴 얘기를 했지만 람다 프로그래밍이요. 여기선 람다 펑션을 얘기합니다. 람다 펑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라인 펑션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노니머스 펑션입니다. 어노니머스 펑션이란 펑션에 특별한 이름을 주지 않고 바로 수행 로직만 주는 의미이고요. 인라인 펑션이라고 하면 그 독립된 한 줄로 독립된 줄로 근데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쭉 진행이 되면 여기에 함수 지정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문장 내에 간단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형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예컨대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네요. 예컨대 def mul a, b 수행하고 나면 return에 a 곱하기 b 그래서 multiply 하는 이런 함수라면 이것을 람다 함수로 지정한다면 예컨대 mul2라는 것에 어떤 함수가 지정되냐 하면 람다에 a, b가 들어오면 콜론에 a 곱하기 b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동일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 멀 4,5를 하나 멀 언더 2의 4,5를 하나 똑같죠. 물론 여기 혹시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어너니머스 함수라는데 함수에 이름이 있네. 예, 그렇습니다. 람다 함수는 어떤 경우엔 어너니머스 함수로 호칭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다이내믹 타이핑이든 그렇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그 인라인 함수 또는 어너니머스 함수로 이용할 수 있는 람다 함수의 기능이 있고요. 이것이 이 스팍에서도 우리가 자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맵이나 리듀스, 그다음에 필터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기본 기능으로서 아마 파이썬을 공부하시면서 작업하셨을 것 같고요. 예컨대 여기 좀 예를 보면 def my 펑션에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오면 그 아규먼트의 개수를 반환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거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myfunc에 그다음에 어떤 스트링 값을 갖거나 딕셔너리 값을 갖는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거나 또는 우리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예컨대 map 괄호 열고 myfunc 컴마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여긴 지금 튜플을 줬네요. 그럼 이 튜플을 가지고 몇 개인지를 봐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다 하는 값이 x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컨대 map이라는 함수 안에 myfunc 함수가 아규먼트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것들도 아주 복잡한 것 이전에도 기본 기능으로서도 맵 함수 같은 이런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능을 파이썬에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리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리듀스는 지금 펑크툴이라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A 플러스 B가 되니까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합산이 돼서 전체의 총괄 합이 나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요. 필터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리스트 컴프리hension도 일종의 함수형 언어 기능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 제너레이터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제너레이터도 상당히 그 빅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뭐 그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요. 우리 지금 도구 중에 파이스팍을 공부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그 파이썬을 좀 봤고요. 파이썬의 일반 코어 랭귀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패키지 그리고 파이썬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기능 중에 몇 가지 이런 정도를 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는 이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론 얘기만 3시간을 쭉 진행했는데요. 우선 리눅스 환경에서 지금 말씀드린 파이썬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스팍과 파이스팍을 이용할 때 그 환경에 좀 더 다가서는 그런 기회로 삼아볼까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겠습니다.